오늘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셔터 스피드에서 지금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지금 조리개가 점점 열리고 혹은 닫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먼저 한번 보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실제로 테스트하는 부분을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셔터 스피드에 대한 부분인데,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지금 빨라지고 다시 느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요거 정리할 때 요 두 가지가 같이 연동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감도에 대한 테스트도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도에 대한 테스트는 어, 네. 감도에 대한 테스트는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할 건데, 요거 안에서도 지금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서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요 테스트를 할 것인가. 이미 테스트에 대한 과제들은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하셨는데, 한 번씩을 하실 때마다 지금 이런 관계들을 일단은 한번 보셨을 것 같고, 제가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지금 완전히 제대로 잘 못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셔터 스피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게 점점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부분도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하면서 최종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부분으로 갈 거예요. 우리 모드 다이얼에 다이얼을 놓는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 다이얼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돌려서 이런저런 관계들을 한번 다시 보는데, 조금 자세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고, 노출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들을 봐야 되는지 모드 다이얼에 따라서 요 관계들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퀄리티, 뭐 화이트 밸런스,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로 오늘 가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 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카메라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요 표로 정의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표는 제가 따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게시판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조리개가 점점 조여질수록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림에 표시를 해놨고요. 조리개가 점점 더 일로 가면 갈수록 조여지는 상황이에요. 이쪽에서 여기서는 되게 많이 개방돼 있고, 여기는 구멍이 아주 작은 상태가 지금 돼 있고, 지금 요게 셔터 스피드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요 관계가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사람이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블러가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이 감도에 대한 부분도 이미 테스트를 하셨으면 이 그림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같이 이해가 되는 지점들을 같이 보기로 하고, 또 다른 것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나 기타 등등 이제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 잡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해놓고, 자, 이걸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쓸 거니까 조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세 개의 물건들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야겠습니다.
세 개의 물건들, 하나는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얘가 네,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들, 네, 요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는 아이, 이런 운동을 하는 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에서도 보여드렸지, 이런 운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있는 세 아이를 오늘 노출, 즉 아니 조리개, 셔터 스피드, 지금 감도 세 개의 단계를 볼 때 테스트를 같이 도와줄 아이들이고요. 저는 요 세 아이를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세 아이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를 가질 수 있게 근경, 중경, 원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게 해놨고, 근경의 가장 큰 것이 네, 주제 위치를 잡을 수 있게끔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한번 해보고 동시에 지금 제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네,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요 이해를 도와볼까 합니다. 지금 네, 현재 이 수업 때문에 저의 거의 모든 카메라가 총출동돼 있는 상태예요. 총출동돼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세 개의 물건을 놓고 카메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카메라가 잘 보이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가 자꾸 빠지네. 네, 카메라가 잘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세팅을 하고 카메라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고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기가 편하게 라이브 뷰 세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브 뷰 세팅으로 가서 자, 모든 것들을 위치 한번 잡아 볼게요. 지금 사실 뭐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테스트 위치를 잡는 것들은 아니고요. 지금 요 우리가 조리개들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편의상 요 세 개의 위치를 한번 잡아서 네,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보여드린 내용과 같이 되게 많은 정보들이 카메라의 세팅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네, 뷰어 창에 이제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저희는 모드는 AV 모드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드가 표시되어 있고요. 제가 위에 있는 모드 다이얼을 돌리면 네, M 모드가 됐다가 네, TV 모드, P 모드, 네, 완전히 오토 모드까지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네, 모드 다이얼을 설명할 때 AV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AV 모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AV 모드를 볼 때 AV 모드를 볼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조리개를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조리개 값은 바뀌나 나머지 값들은 네, 그 조리개 값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나머지 값을 위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아니에요.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과의 관계는 조리개가 점점 열리면 열릴수록, 혹은 조리개가 계속 닫히면 닫힐수록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거나 혹은 많아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도 같이 변해야 되겠죠. 조리개가 작아져서 빛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 반대로 셔터 스피드는 늘어나게 돼서 셔터 스피드의 길이가 길어지게 돼 갖고 지금 들어오는 빛을 메꾸는, 지금 빛이 조리개를 통해서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줘서 그 모자란 빛을 채우는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그 상태로 조리개를 네, 4.0. 지금 현재 이 렌즈에서 조리개가 4.0일 때가 가장 많이 열리고 있는 렌즈예요. 이 렌즈에서 그렇게 열리고 있는 관계고요. 자, 일단은 조리개 4.0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런 사진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조리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리개의 다음 단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보시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열려 있습니다. 조리개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조리개에서 지금 조리개의 수치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조리개가 한 스탑 단위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서 가장 밝은 조리개는 F4인 상태이겠습니다. F4인 상태로 요만큼 열려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조리개가 더 이상 이것보다는 더 이상 요만큼까지는 열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 조리개는 최대값은 4.0에 해당하는 조리개 값입니다. 4.0에 해당하는 조리개 값이었고요. 이게 가장 많이 열렸을 때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닫혔을 때 제 카메라 역시 22까지 닫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일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자, 우리가 한 스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노출에서 한 스탑에 대한 부분,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댈 때, 조리개가요 4.0이요. 자, 4.0이어서 시작해서 4.5가 됐다가 5.0이 됐다가 5.6이 됐다가 6.3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현재는요 조리개가요 3분의 1 스톱씩 움직이는 거예요. 한 스탑, 한 단계의 밝기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씩 움직이고 있는 거. 셔터 스피드 값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 값을 변화를 준다고 한번 해볼게요. TV 모드에서 저희가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값을 이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금 60분의 1초, 제가 기준으로 드린 60분의 1초였는데, 현재 지금 얘들이 엄청 깜빡거리고 화면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죠. 화면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조리개가 60분의 1초일 때,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다는 게 뭐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셔터를 눌러도 역시 사진은 찍힙니다. 하지만 노출이 굉장히 어두운 값의 사진이 찍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고, 자, 60분의 1초에서 셔터 스피드를 돌려보겠습니다. 느린 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변하고 있는 숫자가 60분의 1을 기준으로 지금 50분의 1초, 40분의 1초, 30분의 1초, 자, 25분의 1초, 20분의 1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1 단계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 모드 다이얼을 M 모드로 지금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 자,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가 둘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셔터 스피드를 일단 조리개를 4.0 기준으로 굉장히 사진이 어두운 상태니 셔터 스피드를 돌려서 느리게 만들어서 사진을 점점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밝게 만든다고 치면 밑에 보이는 이 눈금이 점점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0까지 갔을 때 카메라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의 상태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 빛을 쬐는 측광 모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분의 1초까지 갔더니 적정 모드가 됐어요. 그래서 5분의 1초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3분의 1 스탑, 아니에요. 적정 모드로 촬영을 할게요. 이 모드로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요, 자, 조리개가 한 단계, 3분의 1 단계 지금 올라갔습니다. 4.0에서 4.5가 되면요, 여기 0에서 1까지 중에서 3분의 1 단계가 올라가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4.0에서 4.5가 됐어요. 4.5가 돼서 이렇게 한 단계가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게 됐는데, 반대로 다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느리게 만들어주면 요게 한 단계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요런 서로 저글링 하는 관계, 서로 지금 이 두 관계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개가, 자, 다시 한번 우리 최대 개방으로 조리개가 4.0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에서 가장 많이 열렸을 때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AV 모드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조리개가 4.0이라고 치면은 자 아까랑 비슷한 밝기가 다시 됐어요. 셔터 스피드는 다시 6분의 1초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 단계는요. 한 단계 클릭할 때 3분의 1이 들어간다고 했으니 네, 두 단계를 올려줘야 맞아요. 자, 4.0에서 조리개를 자, 한 단계 했던 3분의 1 네, 5.6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5.6일 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5.6일 때 지금 네, 5.6일 때 셔터 스피드가 지금 현재 셔터 스피드가 네, 3분의 1초가 됐습니다. 3분의 1초가 됐고 두 번째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조리개를 또 다시 한 스탑을 올리려고 하면 3번 클리킹을 해야 되겠죠. 조리개 8인 상태로 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다시 한 스탑을 올리려면 11인 상태에서 네,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금 더 조여서 자 16, 조리개 F16에서 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조리개를 올려서 22인 상태로 촬영을 하면 아마 5초 동안 촬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 여지껏 찍은 이미지들을 한번 봅시다. 조리개가 4.0일 때 지금 이 정도의 상태라고 했어요. 지금 뒤에 아웃포커싱, 뒤에 두 다른 장난감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다음 단계에서 네, 요 단계보다는 훨씬 더 네, 포커스 인되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 단계에선 요만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만큼. 그래서 지금 조리개 20 최대로 많이 쪼였을 때는 지금 뒤에 있는 사물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놔볼게요. 뒤에 있는 요 사물도 훨씬 더 인포커스 되고 있죠. 요 상태의 사물 하나 더 같이 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조리개를 다시 4.0으로 한번 놔볼게요. 최대 개방인 상태에서 지금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사물을요. 물리적인 위치를 한번 가까이 이렇게 놔볼게요. 지금 요 두 단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랑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두 개를 다른 단계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기 있을 때는 실제로 카메라 렌즈에서 지금 장난감까지의 요 1번 장난감까지의 거리가 요만큼이었다 그러면요. 2번 장난감까지는 지금 요만큼이 되고 있는 거, 3번까지는 요만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거리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포커스 안에 들어오는 건 현재 요 장난감밖에 없는 상태죠. 요 장난감밖에 없는 상태인데 얘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요걸 한번 우리 비디오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얘가 요렇게 들어와 있을 때 하고 얘가 요렇게 들어와 있을 때 두 개에 대한 관계를 보시면은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포커스 아웃 돼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둘 다 포커스 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카메라와 요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두 개가 같을 때는 둘 다 인포커스가 되고 두 개가 이렇게 다르게 되면 아웃포커싱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뭐 조리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리개에 대한 문제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조리개 F4일 때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6분의 1초, 상대적으로 조금 빠른 셔터 스피드예요. 조리개를 가장 많이 열었을 때 제 카메라 기준으로 감도 100일 때 가장 많이 여니 실내에서 촬영할 때 6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조리개를 5.6까지 조였더니 3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서 지금 감도는 여전히 100을 유지하고 있고 조리개를 F8까지 유지했더니 네 이렇습니다. 0.6초까지 나오면서 네 뒤에 심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
F11까지 갔더니 지금 원숭이 얼굴이 점차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셔터 스피드는 1.3초까지 가고 있고요. 조리개를 16까지 조였더니 2.5초. 네, 셔터 스피드가 상당히 길어졌죠. 상당히 길어지면서 뒤에 있는 사물들까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가 되고 F22까지 갔더니 셔터 스피드가 5초가 되면서요. 지금 뒤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심도 안에 들어있는 상태. 제가 아까 카메라로 좀 촬영하는 옆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지금 요 사물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는 불과 한 20c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조리개를 F22까지 조이게 되면은 지금 뒤에 있는 사물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심도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점점 할 건데요. 자, 조리개가 점점 조여질수록 지금 요만큼은요, 우리가 필요한 빛의 적정 노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조리개가 점점 열려 있을 때부터 점점 닫혀지면 닫혀질수록 빛의 양,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의 양 요만큼이 적정 노출이라고 얘기하면은 조리개가 이만큼 열려 있어서 요렇게 필요한 빛의 양이 조리개가 열려 있어서 필요한 조리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요만큼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짧아지면서 빛이 요렇게 두 개가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필요한 빛의 절대량을 계속적으로 채우는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 적정 노출을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채워지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셔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셔터 스피드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셔터 스피드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 이렇게 잔상이 남는 경우,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임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셔터 스피드가 이제 이번 이번 시간에는 꼭 같이 보실 게, 셔터 스피드를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역시 셔터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셔터 값이 길어지게 되죠. 길어져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조리개는 이렇게 조여지는 조리개를 써서 빛의 양을 줄여줘야 되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나옴과 동시에 셔터 스피드는 이렇게 짧아지게 돼 갖고 얘보다 훨씬 더 짧은 상태가 되죠. 이런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서 다시 조리개가 이렇게 열리는 상황까지 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체크하실 거를 다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지금 관계를 저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계를 체크하기 위해 이번에 등장할 것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는 장난감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장난감을 준비를 해봤고, 이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지금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카메라를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카메라를 켜고 지금 화면 안에 지금 얘를 꽉 채웠습니다. 한번 그래도 좀 예쁘게 나볼까요?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지금 이것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조금 더 잘 보이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는 이때는 TV 모드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사진, 라이브 뷰 세팅에서 TV 모드를 놨더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30분의 1초, 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60분의 1초를 한번 봅시다.
60분의 1초로 테스트를 하려고 했더니 화면이 상당히 어두운 상태예요. 화면이 상당히 어두운 상태라서 자 테스트를 했지만 사진은 굉장히 지금 어둡게 나오는 상태.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여기서 얘가 0값을 가로지키고 있기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이죠. 자 다시 한번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요. 얘가 깜빡거리는 상태. 노출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할 때도 말씀을 한번 살짝 드렸었고 역시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처음 하는 얘기인데 셔터 스피드가 변할 수 있는 범위. 제가 사실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요. 셔터 스피드를 테스트하실 때 세 개만 테스트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셔터 스피드의 이 변할 수 있는 범위는요. 조리개가 변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큰 곳에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있어가지고 셔터 스피드는 아주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조리개, 카메라 렌즈가 갖고 있는 조리개의 범위는요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출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조리개를 좀 제 렌즈가 갖고 있는 최대한으로 열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상이어서 저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감도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실내에 이런 조명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도를 1600까지 한번 아니에요. 40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깜빡거리고 있어요. 조금 더 올려야 되나 봐요. 800까지 왔더니요. 네, 여전히 노출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요 깜빡거리지 않고 딱 이 값을 가지고 있죠. 현재 카메라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 값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태로 지금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이 나왔지만 지금 조리개를 아니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른 셔터 스피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금 더 빠른 셔터 스피드 만들면 다시 한번 얘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가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노출 부족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도를 올려야만 지금 얘가 다시 깜빡거리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진은 아주 비슷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리개가 변할 수 있는 곳에는 한계를 항상 빨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혹은 감도의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세 개가 네, 아주 부족한 양들을 채울 수 있게끔 서로 지금 그렇게 돕고 있는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네, 셔터 스피드가 근데 만약에 지금 감도를요 100으로 계속 쓰고 싶어요. 100으로 계속 쓰고 싶다면요. 우리가 아주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조리개가 지금 10일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요 안에 값이 여전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결국은 이런 값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 또렷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값을 얻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 테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셔터 스피드, 빠른 셔터 스피드와 느린 셔터 스피드, 네, 그 테스트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일단 ISO를 네, 100인 상태로 한번 계속 두겠습니다. 이제 느린 셔터 스피드를 먼저 체크할 거거든요.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일단 체크를 하려고 할 때, 네, 2초 가까이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에서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셔터 스피드가 2초인 상태로 촬영을 했더니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조리개를 일단 최대한 열릴 때까지 카메라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25분의 1초. 네, 감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이런 상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분의 1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과제를 내드린 것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고 싶어서 네, 감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되나 봐요. 30분의 1초의 세팅에 네, 셔터 스피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아까에 비해서 30분의 1초까지 갔더니 이런 상태,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됐고, 자 이번에는 60분의 1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60분의 1초까지 가려면은요, 감도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분의 1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60분의 1초를 촬영해 볼게요. 자, 60분의 1초까지 한 번 더 촬영해 볼까요? 네, 두 개의 컷을 찍었는데요. 이전의 이미지들보다는 자, 2초일 때, 2초일 때, 30분의 1초일 때, 60분의 1초일 때 지금 훨씬 더 멈춰 있는 상태의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걸요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셔터 스피드를 이제 300분의 1초까지 한번 올려보려고요. 그러려면은 감도가 훨씬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0분의 1초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 세팅은 지금 3분의 1 세팅이어갖고 네,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진인데 여전히 지금 300분의 1초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자, 제일 처음 찍은 것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거의 멈춰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들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이는 사물을 촬영을 해서 셔터 스피드 값이 달라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혹은 네, 그렇지 않더라고 전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똑같은 값에서 자, 한번 계속 볼게요. 똑같은 값에서 셔터 스피드가 낮아질 때 조리개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고 셔터 스피드가 다시 짧아질 때 조리개가 점점 더 열리고 있는 상태. 더 이상 열릴 데가 없으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서 셔터 스피드 테스트를 하셨다면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셔터 조리개를 10일까지 조이게 되니까요. 셔터 스피드가 1.3초까지 길어졌어요. 혹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조리개가 아니 셔터 스피드가 1.3초일 때 1.3초일 때 지금 조리개가 10일에 해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감도는 10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1.3초나 되니까 아까 움직이는 사물이 네, 요렇게 블러리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하니 셔터 스피드를 점차 빠르게 30분의 1초, 네, 60분의 1초, 320분의 1초. 지금 요 세 범위는 저희가 지금 과제로 내드린 세 범위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아까 움직이는 것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초까지 줬을 때나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요. 하지만 30분의 1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블러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60분의 1초까지 갔을 때 네, 어느 정도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나 사실 요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움직이는 네, 아마도 움직이는 축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축이 하나는 멈춰 있고 동선이 요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머리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여전히 보이고 있는 상태이겠습니다. 이 이전의 이미지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짧아졌지만 하지만 320분의 1초가 됐을 때는요
거의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동선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 움직이는 아이를 뭐 물론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모든 컷이 똑같은 조건을 만들게 아,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건을 아주 비슷한 조건, 감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슷한 조건으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감도는요 100이에요. 감도는 100이고, 지금 조리개는 4.0 최대로 열려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요 안부에 혹은 요 밝은 데 노이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도 테스트 1차 컷은 지금 감도가 가장 낮은 100인 상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인 상태로 촬영하고, 100인 상태로 촬영을 해서 한 컷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 감도를 점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때, 그 다음엔 200일 때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엔 200 다음에 한 스탑은요 400이에요. 그 다음 800. 자, 그 다음은 1600. 그 다음은 3200. 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한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금 감도가 3200까지 테스트를 왔는데요. 이 이전에도 계속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감도를 한 단계 올리게 되면은 여전히 한 스탑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200분의 1초이던 게 한 스탑을 지금 얘가 한 스탑 올라갔으니 셔터 스피드도 더 빨라져야 될 거거든요.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에 예민한 상태가 돼서 더 적은 빛에도 반응. 하지만 지금 현재 빛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감도는 아니 셔터 스피드는 200에서 한 스탑 올라간 400분의 1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올려볼게요. 6400까지 올라왔을 때, 정확히 딱 400분의 1초가 됐죠. 얘가 한 스탑 올라가니 얘도 당연히 한 스탑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리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려볼게요. 감도를요 12800까지 올릴 거예요. 12800까지 올렸더니 역시 800이 됐죠. 이렇게 해서 800에서 한 컷을 더 찍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의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최대 감도인 25600으로 놨더니 셔터 스피드는 아마 1600분의 1초가 딱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이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들 한번 쭉 보면요. 지금 사실 화면 안에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감도 100일 때부터 쭉쭉쭉 이제 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 카메라의 조건에 따라서 뭐 지금 현재 뭐 미세한 빛의 상태에 따라서 감도가 올릴 때 약간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사이드 이펙트 이거는 카메라 기기적인 어떤 단점이에요.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단점인데요. 자,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운데 있는 인형의 색깔 톤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감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편집을 해가지고 자세한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도 테스트를 마치시면 여러분 잘 하신 거고 요거를요 이렇게 작은 모니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미세한 상황을 다 감지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얘를 컴퓨터에서 확대해서 볼 때
컴퓨터에서 확대해서 보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저희가 사진으로 촬영을 할 때 대부분 지금 이렇게 작은 모니터로 확인을 하지만 우리가 이 사진 이미지를 볼 때는 최소한 컴퓨터 정도의 사이즈 혹은 최대한은 종이에 프린트 된 상태로 볼 거거든요. 그러면요, 훨씬 더 자세히 많은 것들이 보이게 돼서 우리가 어쩔 때 고감도 촬영이 괜찮은지, 뭐 예를 들면요, 아주 웹상에 작은 이미지를 올릴 때는 고감도 상태인 상태로 막으로 찍어대도 사실은 큰 차이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은 어떤, 아니 상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뭐 종이에 프린트한 거를 갤러리에 전시된 상태로 본다든지, 아니면 책으로 얘가 출판된 상태라든지, 뭐 이런 식, 혹은 웹상에도 굉장히 큰 이미지로 올라간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세밀하게 저감도 이미지를 퀄리티 있게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를 조금 더 낮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감도, 감도가 낮은 상태에서 삼각대 촬영. 왜냐하면 감도가 낮은 상태가 되니까, 우리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시 한번 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감도가 지금 100인 최저 감도에서는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셔터 스피드가 현재 5분의 1초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뜻. 이 5분의 1초밖에 나오지 않는 거. 하지만 아까 감도를 우리가 올렸을 때 아까 300분의 1초, 800분의 1초 혹은 1600분의 1초까지 나오는 것, 지금 이렇게 1250분의 1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를 저희가 이미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감도의 상태로 실내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을 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하는 게 필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뭐 고감도의 이미지를 아주 작게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감도인 상태로 그냥 찍어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길, 이미지를 보는 상태를 원한다면, 혹은 그런 상태일 것을 촬영을 한다면, 저희가 저감도로 삼각대 혹은 기타 다른 카메라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혹은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도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걸 한번 보려고요. 감도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는요, 조리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F4로 고정을 시켜뒀습니다. 고정을 시켜뒀는데요,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감도를 점점 높여 보겠습니다. 감도를 높이니 F4일 때보다 13분의 1초까지 감도를 200으로 높였더니 조리개가 13분의 1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점점점 셔터 스피드가 짧아지겠죠. 조리개는 고정되어 있고 감도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도 테스트를 슬슬 200, 400일 때, 800일 때, 1600일 때, 3200일 때, 12800일 때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슬슬 내려갈 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있으면요, 점점점 감도가 올라갈 때, 자 여기서도 지금 800일 때랑 1600일 때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의 입자가 상당히 틀리죠. 12800일 때 입자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서 감도 100일 때와 12800일 때를 비교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상당 부분 입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또한 입자가 진행된 거 있음과 동시에 채도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테스트라기보다도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거, 지금 현재 저는 요런 스탠드, 사실은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스탠드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스탠드. 지금 이 스탠드는요, 이렇게 아예 하얀색이 되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조금 더 파란 계통의 색깔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노란 계통의 색이도 하는 스탠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 색온도를 가지고 있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어떤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스탠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스탠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화이트 밸런스, 네, 화이트 밸런스. 제가 과거에 네, 어디선가 촬영했던 한 식당의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조명은 조금 다른 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른 색깔의 펜을 조금 더 이런 색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보여지는 요 등은요, 우리가 텅스텐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조명입니다.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구색 조명에 해당하는 노란색 등이죠. 노란색 등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등인데요. 요것들을 지금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 사실은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의 화이트 밸런스, 오토 화이트 밸런스 능력은요, 사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요걸 찍었을 당시는 뭐 한 7, 8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가 얼마나 좋은지도 사실은 모든 카메라 제품이 새로 나왔을 때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거를요, 네, 정상적인 화이트 밸런스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지금 화이트 밸런스 값을, 네, 아주 노란색에서요, 딱 정상적인 색깔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지금 이 텅스텐 조명이 흰색이 흰색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되는 거. 화이트 밸런스는, 네, 그렇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흰색이 흰색으로 보여지는 상태. 저는 지금 한 피사체를요, 이렇게 A4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A4지로 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네, A4지를 촬영할 수 있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만들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바꿀 수 있는, 네, 이렇게 파랗게도, 이렇게 파랗게도, 노랗게도, 주광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네, 등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해서, 네, 화이트 밸런스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은요, 네, 요런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가 지기 전은 몇 K, 해가 뜨고 나는 몇 K, 해가 뭐 지고 2시간 뒤는 몇 K,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상태일 때, 요 상태일 때 주광색이라고 하는 태양빛이라고 하는 색깔이 한 흰색이 흰색으로 볼 때를 우리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흰색을 흰색으로 볼 때 흰색 A4 용지가 지금 흰색 A4 용지가 지금 저기 뭐냐, 태양광에서 오후 2시쯤에 태양이 한낮에 떠 있을 때 지금 이 A4지가 흰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그 흰색으로 보일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흰색을 흰색으로 보인다는 생각으로 화이트 밸런스 작업을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작업을 그렇게 기준을 두고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의 색깔,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의 색깔을 갖고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연두색이 우리가 항상 표준으로 보고 있는 스탠다드의 저 연두색으로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네, 이렇게 놨을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눈은 네, 결정적으로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의 눈은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이 조명이 등이 뭐 이렇게 바뀌던, 네, 계속 같은 색깔로 보고 있는데 이 흰색을 계속 흰색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자,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느꼈지. 흰색만 아주 눈에 꽉 차게 넣는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조건에서도요 우리 눈은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흰색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전에 마카오에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화이트 밸런스가 움직이는 것들, 두 가지의 화이트 밸런스를 동시에 맞출 수 없다는 카메라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금 네,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낸 결과물은 사실은 이 사진이었거든요. 이 사진이었었는데요. 지금 한쪽에는 노란색 텅스텐 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네, 한쪽에는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지금 주광등 텅스텐이고요. 주광등이 아니고 텅스텐이고요. 주광의 그늘이 진 해가 넘어갈 무렵에 아주 파르스름해지기 시작하는 네,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네, 그 상황을 사진 안에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이트 밸런스를요 한쪽 기준으로 놓고 한번 맞춰봤어요. 지금 요쪽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놓고 놨더니 요 가로등이 있는 부분은 거의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거의 불타고 있고 반대로 요 주광등을 기준으로 아니 요 텅스텐을 네,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더니 여기 지금 요런 지금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네, 정상적인 흰색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미친 듯이 파래지고 있는 상태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기준,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의 기준들을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을 잡고 있고 결국은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 채 우리가 요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를 커스텀으로 잡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가 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뭐 저희가 그 모드 다이얼 얘기를 할 때 지금 M 모드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를 둘 다 고정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시피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요 계속 촬영을 할 때마다 지가 생각하는 오토를 지속적으로 잡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나중에 후반 작업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화이트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하나 필요한데요. 저희는 종종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우리 요런 식의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그레이 카드는요 따로 사진 이미지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카드, 네, 그냥 회색으로 된 보통 요런 카드예요. 요런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흰색 조명에서 아니에요. 우리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얘를 촬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약간 노란 상태의 네, 네, 지금 텅스텐으로 얘가 맞춰져 있군요. 아주 네, 일단 오토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 한번 가볼게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일 때 얘를 그냥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이런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네,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M 모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촬영이 됐어요. 이렇게 촬영이 됐고, 뭐 지금 얼핏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뭐 맞아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히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상태로, 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이 빛의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는요, 항상 이 특정한 빛의 상황에 대해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다시 맞추게 되면 사실은, 네, 화이트 밸런스가 많이 틀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는 이 그레이 카드를요, 화면에 3분의 2 이상, 전 화면 일단 100%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을, 네, 일단 카메라한테 주게 됩니다. 카메라한테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네, 첫 번째 세팅에 가서, 자,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호환되는 이미지, 네, 사실은 많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는 방금 전에 촬영한 그레이 카드를 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더니 되고,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로 세팅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지금 오토 화이트 밸런스 상태죠. 얘를 오토 화이트 밸런스 상태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자, 우리 과거에 찍었던 사진에 비해서, 자, 요 사진에 비해서 여전히 노르스름한 빛이 돌고 있는 요 사진에 비해서, 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로 잡았을 때 훨씬 더 정확한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요령으로, 네, 전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어떻게, 네, 작동하는지, 현재로 지금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작동하고 만약에 다른 색깔의, 네, 등으로 바꿨을 때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는 상당히 정확한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네, 상당히 파래지는 상태가 되죠. 또 한 번 다시 바꿔볼게요. 네, 화이트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에 예시가 동시에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네, 화이트 밸런스가 정확하게 잡힌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다른 색깔이 들어오는 것들을 같이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로 여전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봤던, 네, 그 노란색의 저 원숭이 장난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네, 저희 화이트 밸런스를 다 잡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니, 네, 나중에 과제 파일을 잘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화이트 밸런스 마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정리 한번 할게요. 화이트 밸런스 정확히 세 컷을 나눠서 지금 각각 다른 조명일 때, 네, 다른 조명일 때 두 개와 화이트 밸런스를, 네, 커스텀으로 맞췄을 때 이 세 장의 컷들을 비교를 해 놓을게요. 어떤 것이 원래 색깔과 더 가까운지에 대한 비교, 네, A4 용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파란색, 하나는 되게 보라색 빛이 나고 있고, 하나는, 네, 이런 빛이 나고 있는데, 이 화이트 면만을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은요, 네, 점점 파랬다가 약간 보라색이 됐다가 화이트가 화이트 색깔을 갖춰가고 있는 거, 지금 요거는요, 여기에 반사돼서 올라오는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사되는 올라오는 빛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잡힐 수 있는지, 사실 요즘엔 아주 많은 부분이 지금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서 많은 부분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맞춰주고 있지만 아주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가 필요할 때는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촬영,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그림 같은 것들을 찍을 때는 꼭 이렇게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셔서